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 책을 산 다음에 이 책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떤 책을 샀다고 가정을 하고 그 책을 자세하게 단계를 나눠서 보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문제집을 사시면요, 반복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반복 학습은 영어 단어의 경우에는 20번, 그럼 보통 책의 경우에는 5번에서 10번 사이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요, 이만큼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핵심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핵심이 줄어드는 거를 나중에 요 핵심이 이만큼 있으면 또 요만큼 핵심이 또 줄어들겠죠. 이 줄어드는 거를 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반복을 하면 실제적으로 처음에 한 번에서 3번 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요, 넘어가면서는 더 빠른 속도로 되고, 결국은 이 남아있는 것들에다가 또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보충해서 주변에 다른 문제들과 포함해서 다시 늘렸다가 또 다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줄여가면서 만들어야 책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단계 보실래요? 자, 1단계를 보시면 1단계를 보시면 구입한 문제집을 목차를 암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목차 차례를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과목이든. 예를 들어서 신림동에서는요, 고시생들이 책을 다 끝내면 책을 사러 갑니다. 책을 사러 가서 책방에서 책을 사면 다 흩어집니다. 각자 흩어져서 목차를 외운 다음에 나와서 이 책을 끝냈다고 축하를 하면서 하루 책거리를 하면서 쉽니다. 자, 그러니까 책을 실은 것은요, 목차를 암기한 다음에, 뭐라고요? 목차를 암기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을 해놓고 새 책을 시작해놓고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의 암기는 굉장히 어떤 머릿속에서 이 뇌 안에서 이렇게 디렉토리, 방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권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우는 책을 목차를 암기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목차를 암기하면, 문제집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수학이다. 근데 목차를 뭐하러 암기를 하느냐? 암기하고 있으면 더 빨리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목차를 노트에 써보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목차가 이렇게 큰 목차가 있고 작은 목차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목차에 또 3개의 목차를 달고, 또 이 각각의 하나에 3개의 목차를 달고, 또 이 마지막에 하나의 목차를 달면 이게 꼭 그저 마인드맵처럼, 아니면 전체의 요약정리처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만드는데 이 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아주 자세히 답변할 수 있는 만큼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함정이 되는 것들도 찾아보셔서, 특별히 학습 목표의 함정을 찾아보셔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요, 암기를 해나가는데, 꾸준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읽을 때는 이만큼의 목차를 작성하고, 보세요. 한 번 읽을 때는 이만큼의 목차, 두 번째 읽을 때는 2단계 목차, 세 번째 읽을 때는 3단계 목차, 네 번째 읽을 때는 4단계 목차 하면 거의 모든 요점을 목차만으로도 다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전체 책자에, 그러니까 목차를 정리하신 다음에 첫 번째 단계 목차를 암기하신 다음에 전체 책자의 그림이나 도표 등을 쭉 훑어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그림이나 도표는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압축 정리해 놓은 겁니다. 책을 만들게 되면 그 내용에서 꼭 필요한 그림이나 도표들을 압축해서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성 있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림과 도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각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면서
목차에 그림이나 표의 특성을 간단하게 추가하면 2단계입니다. 자, 1단계로 전체 목차를 암기했죠. 목차를 암기했으면 두 번째는 글을 보지 말고 그림이나 표 아니면 기타 전체 형태를 훑어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는 반복 읽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 읽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반복 읽기를 하시는데 반복 읽기도 단계를 나눠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통독하기. 통째로 읽습니다. 소설처럼. 좀 빠르게 읽으셔도 됩니다. 분량이 많으면 단원별로 읽기도 하고 나눠 읽기도 합니다. 읽는 방법이, 자, 이렇게 읽다가 다시 이걸 훑어서 이렇게 겹쳐서 읽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누적해서 읽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읽는데 여기에 특정 부분을 체크하면 요것만 골라 읽고 이어 읽고, 또 체크하면 요 특정 부분을 또 골라 읽고 이어 읽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1번, 2번, 3번, 아니면 센이라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다 읽고, 그 다음에 2단계 다 읽고, 3단계 읽고, 4단계 읽고, 이렇게 단계별로 각 장별로 이렇게 가로로 읽는 게 아니라 한 1장, 가지고 이 1장을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이 있으면 이렇게 기초 단계 읽고, 기본 단계 읽고, 기본 단계면 그 다음에 심화 단계 읽고, 그 다음에 응용 단계 읽고,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원별로 읽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설처럼 빠르게 읽습니다. 자, 처음에는 천천히 아무 표시 안 하고 이렇게 빨리 읽고요. 두 번째는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어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용어 중심의 단어, 모르는 단어를 노란색 형광펜으로 치르기를 권합니다. 노란색. 자, 노란색을 써볼까요? 노란색. 왜 그러냐면 용어로 노란색을 썼어도 용어라는 느낌은 나지만 나중에는 글을 읽는데, 체크하는데 지장이 덜하기 때문에 노란색을 체크하기를 권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단어예요. 단어. 이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 모르지만 이 단어도 알고 이 단어도 아는데 이 문맥의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체크를 합니다. 문맥의 의미를 모를 때 밑줄을 그어서 이 문장을 더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문맥의 의미를 찾다 보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통독으로 한번 읽고, 단어 찾으면서 읽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맥을 찾으면서 읽고, 네 번째는 이거는 왜 그럴까, 이거는 왜 그럴까, 이렇게 결과는 내용을 알겠는데 그 다음 내용은 뭘까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 옆에다가 개념은 파란색, 중요한 거는 녹색, 이유나 근거는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본인이 이걸 정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훌륭한 사람이다. 본인만의 노하우로, 저도 지금 특별하게 정한 색깔을 못 쓰고 있는데, 저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 보통 색은 3색 볼펜을 많이 쓰니까요. 파란색, 그러면 빨간, 파란색, 그 다음에 무슨 색이죠? 검은색, 이렇게 되네요. 검은색은 중요 내용. 자, 빨간색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파란색은 의문사항이나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나 아니면 해결해야 할 사항. 그러면 이게 겹칠 수도 있겠죠.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의문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데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상으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져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표나 표로 압축 정리하면 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해서 6가지 읽겠는데, 또 국사책 같은 걸 보세요. 6하원칙으로 읽는다면 자, 첫 번째일 때는 누가를 중심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언제를 중심으로, 어디서 있는지를 중심으로 읽고,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중심으로 읽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읽고, 이렇게 되면 또 6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읽기를 통해서 10번 이상을 읽는 것을 기본 읽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한 게 아니라 기본 읽기예요. 기본 읽기. 자, 읽기가 바탕이 돼서
어려운 것들을 점점 포착하고 원리를 찾아낸 다음에야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더 빠르게 문제풀이도 빠르게 나가고 이해도 더 빠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읽기가 충분히 돼서 필요한 체크들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요약하기를 하고, 요약해서 목차에다 추가로 정리를 해서 목차를 계속 늘려갑니다. 자, 총정리나 아니면 요약본이 있습니다. 이 요약본과 비교해서 내가 정리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 더 들어간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요약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단어들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지면, 책이나 아니면 참고서를 읽어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단거나 한 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노트 필기를 할 때도 이렇게 10번을 읽었기 때문에 이거를 노트 필기를 할 때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요. 다른 프린트나 참고서도 이 10번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10번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읽게 되니까 빠르게 핵심을 뽑아내고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기본된 자료를 읽는 거, 기본서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학교에서 읽는 거, 이건 교과서라고 합니다, 교과서. 교과서가 기본서일 수도 있는데 기본서 따로, 교과서 따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서가 센 수학이라면 이거는 학교 교과서일 수가 있고, 그럼 참고서가 있습니다. 참고서. 참고로 보는 여러 가지 유사한, 국어라면 기본서 를 가지고 학교에서 보는 책이 있고, 참고서,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다른 출판사의 참고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습서, 혼자 그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 그런 참고서를 자습서라고 그러고, 또 문제집이 있어요. 기본 문제집, 심화 문제집,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집이죠, 쎄는. 그러니까 기본서는, 이 기본서는 정석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바이블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뭘로 해야겠다, 이렇게 기본서를 정하고, 이렇게 여러 권을 못한다면 선택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책을 그렇게 본 다음에는 책에 붙어있는 문제를 풀던, 아니면 추가로 문제를 찾아서 풀던 상세화, 문제풀이로 상세화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저는 맞은 것만 채점하고 틀린 건 그냥 두기를 바랍니다. 아무 표시를 안 하고. 보통은 이렇게 틀렸다고 한 다음에 다시 풀어서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삼각형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맞았다고 하고 비어있는 거 뒀다가 다음에 또 풀어서 맞으면 또 풀어. 근데 두 번째 풀었다 그럼 동그라미 2개를 치고, 이걸 세 번째 맞췄다 그럼 동그라미 3번 치고, 그럼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방법이 서로 사람마다 달린 건데, 틀린 것을 다시 풀면서 꼭 틀린 선택지를 고른 이유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5 이렇게 된다면, 내가 2번을 썼으면 왜 이건 틀린 거예요.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이 4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면 정답의 이유를 해설을 보면 해설에서 보고 간단하게 단어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해설이 떠오르게. 근데 왜 이 틀린 거를 골랐는지를 반드시 시험 보고 바로 써놓으셔야 돼요. 그냥 골랐다 그러면 개선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유를 가지고 골랐는데 왜? 그러면 이거를 고쳐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 잘못 고른 거하고 이 정답하고 이 두 개가 있으면 나중에는 시험 볼 때 이 잘못 고른 걸 둘 다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이 생각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이 틀린 것을 고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왜 틀린 걸 골랐는지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안을 찾고 이걸 개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학습하는데, 점수를 올려가는 데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렇게 모르는 걸 찾는 것은 5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한테 필요할 거라면, 이렇게 왜 이걸 내가 썼지? 라는 것을, 이유를, 대안이나 개선점을 찾고 개선하는 것은 2등급에서 1등급 학생들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문제는
문제집을 전화가 왔네요. 자,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문제집 출제에 문제집을 공부를 하는데 문제집을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느냐? 80% 이상은 맞는 거 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20%가 틀리는 요거를 사갖고 요거를 단련을 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것은. 자, 왜 그러냐면 이 오답이 너무 많으면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리를 다시 공부해야 돼요. 원리. 그 원리가 그때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참고서나 기본서에 써있는 이 원리를 하면 요게 원리가 다가 아니라 이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숨어있는 것까지 원리입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원리인데요. 각각의 개별의 문제 유형까지 원리입니다. 그래야 원리를 꽉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꽉 잡고 새로운 원리를 꽉 잡아서 이걸 두 개를 결합시켜서 한 문제를 딱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거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20% 정도. 그러면 이 20%를 해소한 다음엔 또 다시 20%를 모르는 문제집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8대2의 법칙이라고 해서 80%를 하고 20%가 일하고 하는데 이 80%를 기본을 공부한다고 너무 하고 이 20%를 조금 20%대로 20% 하면 안 되시고요. 이걸 최대한 당겨서 이 80%를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40%나 50%에 끝내고 이 20%를 공부를 할 때 60%의 힘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 20%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늘어나는 거야. 능력이. 자, 그러니까 이 80%는 쉬우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 자, 다음에 자, 보시면 출제의 기본 원리나 목차네요. 출제의 기본 원리나 작은 원리. 그러면 어떤 수학의 개념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작은 개념들을 이렇게 써줬는데 이걸 외우신다면 요거에 관련된 또 기본 개념들, 관련 개념들을 써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부법은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드신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선택지를. 무슨 얘기냐면 선택지에 1, 2, 3, 4, 5번인데요. 이걸 다 이해하고 6번 선택지나 7번 선택지를 만들 수 있으면 이 문제 하나에 그 내용을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문제들을 문제집에다 통합하면 다른 유사 문제집도 다 뽑고 하나의 문제 안에서 8, 9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 문제만 여기에 있는 핵심 단어들을 다 연결해서 정리하면 초요약 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결국에는 이 뇌 속에서 목차 마인드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식으로 전체와 부부 내용으로 단계별로 다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 목차에서 내 틀린 부분, 자, 이렇게 됐죠. A라는 개념의 1장 방정식인데 세 가지 개념이 있으면 요거에 다시 또 2가지 개념이 있고 3가지 개념이 있고 여기에 관련된 게 하나, 둘, 셋인데 내가 여기 시험에서 많이 틀렸다 그럼 요렇게 체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하고 여기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개념하고 내가 혼란스러웠으면 이렇게 틀린 거를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1번, 이거를 2번, 이거를 3번 해서 1번 이렇게 풀은 거는 이렇게 주의해. 2번 이렇게 푸른 거는 이렇게 주의해. 3번, 여기 3번이었죠? 3번, 이렇게 푸른 거는 요거와 관련돼서 요거를 보고 요거를 생각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시험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A4 한 장에 요약할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요약할 때는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되시는 것만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움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암기하면 답을 쓸 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꼭 어떤 거를 참고하시라고 보자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문제집에는 해설이 과외 노하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설지를 읽고 그 엑기스를 찾아서 요 시험에 나오는 요약할 때 꼭 포함시켜서 추가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정리가 끝나면 그러면 비로소 상위 문제집, 그죠? 한 단계 위의 문제집들로 반복해서 발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을 하시겠죠. 요거를 그렇게 12번이나 보면, 이걸 12번이나 보면, 언제 이걸 올라가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20%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면 요 책의 80%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이 20%, 또 다음 책도 80%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 20%, 이렇게 맞물려서 20%들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 할 때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고 힘들지 다음번에는 점점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단계를 올려가면서 쓰는데 그때 상위 문제지와 하위 문제지를 합쳐서 아니면 하위 문제지에서 상위 문제로 가는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 이런 루트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 라고 만들어지는 게 이게 나만의 노트입니다. 이게 학습의 비법입니다. 그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뭐라고요? 첫 권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최소 10번을 읽으시고, 그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 10번을 읽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상세 목차를 정리하고 목차를 이해해라. 흐름을 이해해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계속해 나가라. 자, 이런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책이나 문제집을 자세히 보는 방법이었습니다.